자, 우리 책 225페이지 매출 거래 중에 과세 매출 먼저 보실게요. 자, 해당 예제 문제 보시면 이제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언제 날짜인지, 첫 번째 날짜가 언제인지 2019년 1월 12일 우리가 이제 주 대응이에요. 주 대응, 우리는 누구한테? 상대방 고려전자에 무엇을? 제품을 공급 가액 부가세 하라고 말씀드렸죠. 6,200만 원인데 얘가 공급 가액인지 공급 대가인지 보자.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6,200만 원은 공급 가액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실 거고, 다음 판매니까 우리 매출이구나. 그리고 증빙은 뭐냐? 세금 계산서 발급했구나. 대금은 언제?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 외상거래구나.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해줬고, 하지만 상대방은 한 달 뒤에 대금을 주기로 했으니 외상거래구나. 요게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 상대방 거래처,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세는 별도니까 6,200에 부가세 별도면 620만 원이 부가세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거래인지 세금 계산서 거래이구나 해서 얘와 관련된 회계 처리 보시면 우리 화면 같이 보실게요. 책 225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외상 거래니까 우리 나중에 받을 돈 생기지. 그럼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로 차변해 왔다. 자산의 증가로 차변해 왔고, 대변에 제품 매출, 우리 물건 팔았으니까 매출 발생됐죠. 매출 뭐예요? 수익의 증가니까 수익의 증가로 대변해 왔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부가세를 받은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았어. 얘는 우리 거예요? 아니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내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내주는 개념, 예수금이었죠. 예수금인데 그 중에 부가세를 대신 내주니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얘 뭐다? 부채라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로 대변해 왔다 해서 부가세 예수금 부채 계정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을 테니까 넘어가고, 해서 회계처는 이러니 얘를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보실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시키신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하셨으면 날짜 언제? 2019년 1월 12일이니까 12일 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구분을 지어줄 거예요. 첫 번째 유형 봤더니 아래 하단에 보시면 매출 중에 과세인지 영세인지 면세인지 건별인지 간이인지 수출인지 카드인지 카면인지 보실게요. 자, 우리 이 거래에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그러니 국내 거래이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과세겠지. 유형 11번 과세. 다시 유형에서 해당 코드 번호 11번을 입력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되셨죠? 유형 11번 선택한 거 과세 매출이니까 품목은 넘어가시고, 수량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공급가액 얼마? 6,2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는 자동으로 딸려올 거예요.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입력하는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팁을 드리면, 자, 숫자를 입력할 때 2 누르시고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을 오른쪽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판 옆에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03개가 한 번에 입력이 되실 거예요. 해서 2번 누르면 6,200이 되겠지.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620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면서 입력하실 때 나 이거 실수했다, 이거 지울래 라고 한다면 해당 커서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넣으시고 삭제할 수도 있고, 해당 라인을 삭제하는 것은 상단에 보시면 삭제라고 있을 거예요. 상단에 보시면 삭제라고 있는데 얘를 삭제를 누르시면 라인이 전체 다 삭제가 된다. 또는 나 입력을 잘못해서 얘 다 삭제하고 싶다. 단축키는 F5예요. F5 누르시면 해당 라인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얘 누르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입력해 보면 우리 유형은 매출 중에 과세니까 11번, 공급가액은 6,200만원, 부가세는 자동으로 딸려오고, 거래처 코드, 거래처는 누구냐? 우리 고려전자한테 팔았으니까 해당 거래처 공급처 명을 입력해 줘야 하는데, 이제 배울 게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이 거래처를 한번 조회를 할 거야. 고려. 우리 시험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해당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상대방이 고려전자라고 친다면 고려만 써서 엔터를 누르시면 해당 고려가 들어가는 거래처 명이 다 조회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 FM대로는 이 코드에서 F2를 눌러보시면 우리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공급처가 다 조회가 될 거예요. 여기서 고려전자를 검색하시던가, 가장 빠른 방법은 코드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고려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해당 고려전자에 대한 정보가 뜰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했다면 공급처 명까지 입력이 된 거야. 그런데 하나 주의를 하실 게, 이제 얘가 전자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인지 종이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인지 판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책 보시면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는 받았는데 얘 전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종이라는 거예요. 전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구분이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해서 다시 프로그램 오셔서 전자 여부에 하단에 보시면 전자이면 1번을, 전자가 아니면 0번을 입력하시면 분계로 넘어오실 거예요. 분계까지 하셔야 돼. 이제 이 상단부에 입력된 내용은 이 거래가 언제 일어났는지, 공가액은 얼마인지, 부가세는 얼마인지, 공급처는 누구인지 세부 내역을 알려주는 거고, 얘와 관련된 우리 회계 처리했죠. 회계 처리했으니까 이 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분계라는 거고, 분계에서 하단 보시면 분계의 하단 내용 보시면 0번은 분계 없음, 1번은 현금 거래, 2번은 외상 거래, 3번은 혼합, 4번은 카드 거래인데,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 우리 시험에서는 혼합으로 해도 되고 외상으로 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문제에서 외상거래이니까 외상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외상은 뭐냐? 우리가 주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받을 돈 또는 줄 돈과 관련된 매출 매입을 말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런 경우에만 외상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미지급금, 미수금이 있다,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활동과 관련된 받을 돈, 줄 돈이 있으면 미지급금, 미수금이었죠. 얘는 외상 거래로 입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상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분계 번호, 분계 유형 2번 입력해 주시고, 입력을 하시면 하단부에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620, 대변에 제품 매출 6,200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6,820만 원, 차변의 6,82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6,200, 대변의 제품 매출 6,200,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620,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620이 자동으로 분류가 된다. 요렇게 자동으로 분계가 되도록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이 혼합은 뭐냐, 3번은 뭐냐면, 혼합으로 하면 내가 직접 회계처를 입력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회계 처리가 되니 우리 대변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럼 뭐 남았어? 차변이 남아 있죠. 대변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회계 처리를 해줄 테니까 너 차변만, 매출에 대해서 차변만 입력을 해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혼합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로 클릭을 한들 클릭이 안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대변 컷에다 놓고 엔터로 내리시면 커서가 맨 아래줄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차변, 대변을 구분을 지어주자라는 거예요. 자, 하단 보시면 차변의 경우에는 3번, 대변의 경우에는 4번을 입력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6,820을 입력을 해야 하니 차변 3번을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 코드, 계정 과목, 얘도 동일하게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FM대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회는 F2예요. F2를 누르시면 여러 계정 과목이 나온다. 우리는 그 계정 과목 중에 외상 매출금을 입력을 할 거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조회를 하신다면 외상 매출금을 클릭해서 나머지 6,820은 자동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계정 과목 코드 조회하는 거 다시 해보면, 자, 차변 3번 누르시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우리 상단에 공급 처명 입력할 때도 고려라고 입력했었죠. 그렇다면 얘도 동일해요. 외상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신다면 외상이 들어간 계정 과목이 전부 조회가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외상 매출금 클릭하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6,820이 입력이 되실 거다. 되셨나요? 이렇게까지 입력해야 완벽한 입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상단만 입력하고 분계해서 입력을 안 한다면 얘는 감점 요소예요. 반만 맞은 거니까 감점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오답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주의를 해주시고, 자, 다음 영세 매출 226페이지 영세 매출. 영세율 매출은 영세율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즉 영세율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된 것을 의미한다. 해당 내용 보시면, 자, 이제 파악할 거 밑줄 한번 같이 그어 볼까요? 먼저, 자, 2019년 언제? 2019년 8월 1일 날 우리는 누구한테? 구구전자한테, 공급 처명 구구전자한테 제품 1,000만 원을 판매하고 공급 가액이 되겠지. 그렇다면 부가세 찾아야 되는데 부가세 찾기 전에 다음 내용 보니까 아,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네. 아, 영세율 거래구나. 그렇다면 부가세는 0이겠구나. 부가세는 없겠구나. 되셨죠? 그리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 아, 외상거래구나 해서 얘와 관련된 내용, 언제인지, 공급 처명 누군지, 공급 가액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 계산서인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인지, 매출인지 매입인지, 판매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겠죠. 그리고 대금을 받았는지 외상거래인지 판단이 되셨으면 회계 처리 먼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차변에 우리 받을 돈 생겼죠? 얼마? 그쵸, 1,000만 원. 부가세 제외한, 부가세 없으니까 자산의 증가, 받을 돈 자산의 증가 1,000만 원.
차변에 왔고 기분 좋으니까 자산과 부채 기분 좋으면 어디? 차변이었죠. 기억하시죠 이제? 자, 그러면서 우리 물건 팔았으니까 매출 생겼겠지. 해서 제품 매출 수익의 증가로 대변에 왔고 금액 1,000만원 있다. 이와 관련된 거래 회계 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자. 날짜 언제? 다시 프로그램에 오셔서 8월 1일날 지금 입력되어 있는데 제 건 우선 삭제를 할게요. 삭제하는 거 아까 뭐였죠? 해당 체크하고 F5 누르시면 해당 라인 삭제할 거냐? 예, 눌러 보시면 삭제가 될 거예요. 입력되어 계신 분들은 해당 저처럼 F5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던가 상단에 보시면 삭제 메뉴 있으니까 삭제를 누르시던가 하셔서 빈 화면으로 오시고 날짜 8월 1일 유형 매출이었죠. 매출 중에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출 중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2번인 영세율 입력하시고 품목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제품이면 제품 눌러도 되는데 품목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입력 안 하셔도 오답 처리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제품인지 상품인지 입력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금액은 1,000만원 플러스 키 2번 누르면 1,000만원 부가세는 0이죠. 자동으로 부가세 입력이 안 돼요. 왜? 영세율 거래니까 프로그램도 아는 거야. 아, 너 부가세 없구나. 상대방 누구? 그렇죠. 구구전자였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구구전자라고 입력을 해줘야겠지. FM대로 F2 눌러서 구구전자 찾던지 아니면 여기서 구구라고 입력을 하시던지 하는데 지금 조회해 보니까 우리 구구전자가 입력이 안 되어 있네. 지금 우리 교재는 다른 데이터를 지금 우리는 842번 기출문제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구구전자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있는 데이터 692번을 심어 데이터를 넣으신다면 아마 구구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래처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새로운 거래처 등록해라 라고 나올 수가 있다. 어떻게 하냐? 자, 거래처 공급처명 코드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여기에 플러스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커서가 자동으로 공급처명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구구전자라고 친다. 구구전자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공급처 코드, 공급처명 등록할 거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바로 등록해도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서 수정을 누르시면 하단부에 해당 구구전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뜰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종목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줄 텐데 지금 주어진 게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으로 입력하시고 대표자명 홍길동, 업태, 제조, 종목은 뭐 전자, 제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 구구전자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급처명까지 입력이 되신 상태인 거고, 자, 얘 전자인지 아닌지 문제에서 보시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죠. 전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전자라는 말이 없으니 아 종이구나 느끼실 테고, 그럼 전자 여부에서 부를 0번을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 안 하셔도 돼요. 0번은 입력 안 해도 된다 해서 넘어가시는데 이 영세율은 주의하실 게 거래처를 입력하시고 전자 여부를 체크하신다면 하단부 중간부에 영세율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문제 보시면 영세율 거래인데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로 영세율을 적용받았다. 얘는 좀 설명할 게 더 있는데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란 국내 거래이지만 뭐 국외에서 야 이거 니네가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국외에 판매할 거니까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국 신용장 증명서예요. 너 이거 수출할 거 알아? 라고 국외 은행에서 우리한테 발행해 주는 거야. 아, 너 이거 수출할 거 증명해 줄게. 증서를 준 거예요. 그러니 아, 너 이거 수출할 물품이니까 영세율 적용해도 괜찮아. 라고 증서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너 이거 증서 있으니까 영세율 적용해 줘. 라고 알려주는 거야. 해서 중간 부분 보시면 이 별풍선 모양, 이 말풍선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뜬다. 이런 경우에 아, 영세율 적용해도 돼. 라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 세 번째,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받는다. 라고 세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시험에서 언급이 있으면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체크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세부사항 입력됐으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계 처리해야지.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원 입력해야겠죠. 외상 거래이니까 우리 이제 간단하게 2번 분계에서 분계 유형 2번으로 할게요. 외상 거래이니까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상 거래이니 2번 누르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계정 과목 자동으로 분류가 될 테고 금액 1000만원 공급가액 자동으로 불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분계를 입력했는데 내가 생각한 회계 처리와 다르다 라고 한다면 예, 수정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 거래가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이다 라고 한다면 매출 종류도 제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제조업일 확률이 크니까 제품 매출 자동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주의해 주시고 우리가 미리 회계 처리를 생각해 놨다면 그 회계 처리와 프로그램상 분계를 비교를 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가 연습이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문만 보고 바로 프로그램에 입력이 가능하셔야 돼요. 아, 이 지문만 보고 아, 영세율 세금계서구나. 유형 12번 제품 공급가액 1000만원 그리고 거래처 국어전자이고 회계처리 보시니까 아래 외상이구나 2번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바로바로 입력이 되게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를 자주 하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실무는 회계 처리 누가 더 잘하냐 싸움이에요. 물론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낼지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을 보고 누가 더 회계 처리를 빨리 할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회계 처리 연습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손으로 써가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머릿속으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게 나온다니까. 자산의 증가는 어디, 수익의 증가는 어디 되셨죠? 자, 다음 면세 매출 227페이지. 면세 매출은 뭐냐? 내가 면세 사업자의 매출로 면세 물품을 팔았다. 그리고 계산서를 발급해줬다. 라고 하면 면세 매출을 입력한다. 자, 지문 보실게요. 227페이지. 언제? 2019년 1월 2일 날 우리가 누구한테? 한길 상사 거래처 공가에 얼마? 제품 300만원 판매했으니까 매출이구나. 매출 거래이구나. 그리고 세금을 받더니 부가세를 찾으려고 받더니 계산서를 발급했대. 면세 거래이구나. 면세 거래이니까 부가세가 없구나.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대금은 1개월 뒤니 외상 거래이구나. 외상이구나.
우리 주 영업활동 관련된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올 거구나 해서 받을 돈 얼마? 300만원.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로 차변. 물건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수익의 증가로 300만원 대변. 이제 회계 처리는 간단하시죠? 얘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언제? 1월 12일날. 아까 우리 입력했던 거 있으니까 그 아래다가 입력을 할게요. 12일날 유형 뭐? 그렇죠. 매출인데 매출 중에 계산서 발행한 매출이니까 연세 13번 입력하시고, 품목 제품이니까 제품 입력하시고, 수량 단가 모르니 넘어가시고, 공가액 얼마? 300만원. 상대방 누구? 한길 상사. 한길 상사 없으니까 우리 등록하는 거 연습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공급처 코드에다가 커서 두시고 플러스 키 누르시면 옆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한길 상사 입력하시면 여기 이대로 등록할지 수정할지 선택하라. 수정하게 되면 수정 누르시고, 할 거 없으면 그냥 등록하시고. 아마 시험에서는 공급처 코드까지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공급처 코드 156번으로 해라 라고 정해주면 해당 코드 번호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160번이면 160번으로 해라. 그래서 160번으로 한길상사 등록할 거다. 수정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종목 등등 입력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실 거고. 자, 그리고 전자 여부 선택. 전자인가요? 아니죠. 우리 그냥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전자 여부에 체크할 거 없고, 분계에서 우리 외상 거래이니까 이제 외상 거래 쉽죠? 하단에 보시면 외상이니 2번 누르시면 하단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300, 대변의 제품 매출 300. 자, 우리가 프로그램상 입력하게 되면 자산과 부채는 거래처를 다 걸어줘야 돼요. 거래처를 입력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무지표가 뭐예요? 그쵸,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나타내는 재무지표죠. 그러려면 이 프로그램은 외상 매출금 어떤 거래처에 대한 자산인지 거래처별로 집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래처별로 집계도 되고 자산별로 집계가 되려면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까지 입력을 해주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 한길 상사한테 받을 돈이 300인데 나중에 200이 들어왔어. 그러면 돈 들어올 때 이 외상 매출금 한길 상사 거야 라고 분류를 해줘야 300에서 200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남아있구나 라고 프로그램이 정리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우리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연세 매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유형 공부하도록 할게요.